오늘은 양내 기능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검사의 배경은 첫째 성격 검사, 그리고 인지 양식 검사, 그리고 양내 연구에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성격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칼 융은 좀 더 발전시켜서 인식하는 방법과 판단하는 방법으로 나누고, 인식은 감각과 직관으로 구분했고, 판단은 사고와 감정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인지 양식으로 발전시킨 것이 케이건의 사례성 충동성 검사입니다. 나무 잎의 모양과 똑같은 것을 찾게 하는 검사입니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인데요. 이 검사는 인지양식 검사지만은 결국은 충동성에 관계된 검사로, 그리고 같은 시대에 위킨이라는 학자는 장독립성, 장의존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역시 인지양식 검사지만은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어린이들, 예를 들면 이 형태가 숨어 있는 것을, 이런 것은 쉽게 찾지만은 여기는 참기 어렵죠. 이런 것을 잘 찾지 못하는 아이는 사회성에 오히려 유리하다. 그래서 인지양식인데 결국은 사회인지에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으로 분류하기는 여러 가지 중복되고 불명확한 경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추상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실제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1968년 밀러는 우뇌가 얼굴의 기억을 돕는 독특한 기능이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스펠이라는 사람은 우뇌와 자뇌가 서로 독특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발표하여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 유명한 실험을 간단하게 보면,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의 치료하기 위해서 좌뇌와 우뇌를 연결한 뇌량을 끊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그 공의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공을 손으로 짚는데요. 왼쪽 눈과 왼쪽 손은 우뇌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우뇌로 공을 잡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공이 안 보인다고 하면서도 공을 짚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좌뇌 손상 혹은 우뇌 손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실험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카트라는 사람은 이 글자, 왼쪽에 있는 이 글자를 보여주면 이 글자를 L로 볼 수 있고요, 작은 D로 볼 수 있는데요. L을 볼 때는 오른쪽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한잔한 작은 D를 볼 때는 이 좌측 뇌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에서 적용하여서 2007년에는 바르와 게이지라는 사람은 우뇌 손상 환자가 좌뇌 손상 환자와 달리 주어진 과제를 그리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르게 그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뇌를 손상 입은 환자는요, 이 세세한 부분은 이렇게 잘 그리지만 전체적인 윤곽이 흐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좌뇌를 손상 입은 사람은 전체 윤곽은 확실한데 세세한 부분이 다 생략됐습니다. 또 양뇌 분리된 환자에게 이런 검사를 1, 2, 3과 ABC라는 두 줄을 나열하고 서로 짝을 짓게 할 때
서로 닮은 것을 찾으라 하면 여기 예를 들면 가희와 이 수저가 형태 서로 닮았죠. 이런 것은 운해가 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기능을 가지고 물어보면 이 가희는 이 실하고 관계가 많지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기능을 연결하는 거죠. 이런 것은 자네가 더 잘한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도형을 이렇게 입체로 해서 돌리면 이러한 도형을 회전시켰을 때 많이 회전시킬수록 같은 도형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기 가로축은 가로축은 회전한 각도입니다. 회전한 각도가 많을수록 이 평균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제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더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운해가 손상된 사람이 점수가 낮다. 즉 운해는 회전을 잘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KABC 검사에서 얼굴 인식을 지능 검사 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에서는 동시 처리로 이래 보았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보느냐 하나씩 따지느냐 할 때 얼굴은 동시 처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연구에서 유아들은 동시 처리를 하지만 취약 아동들은 순사 처리를 한다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질문에 따라서도 우방구, 좌방구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데요. 두 얼굴이 같은가를 물을 때는 우방구, 다른가, 코가 다른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좌방구가 활성화되죠. 전통적으로 아동기 이후에는 얼굴에 대한 인식이 쇠퇴한다, 감소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만은 최근에 금년입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이후에도 얼굴 인식 능력이 발달한다. 뇌에서 더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발달하는 회로가 형성된다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얼굴 인식은 논리 인식, 인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얼굴에 대한 관심, 사회 인지와 관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인식하는 마음의 이론을 다루는 이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자폐의 아들은 이 영역이 상당히 빈약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얼굴 지각은 사회 인지와 관계되지 않는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뇌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발달을 하는데요. 오른쪽 뇌에서 왼쪽 뇌, 앞쪽 뇌에서 뒤쪽 뇌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숙해 갑니다. 특히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넘어가는 기간이 운에서 자뇌로 발달해가는 그 과정에 일치된다고 합니다. 뇌 영역 기능, 예를 들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왼쪽 뇌에 우리가 언어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왼쪽 뇌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난독증인 애들은 양쪽 뇌가 동시에 활성화됨으로써 글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이런 것은 학습 훈련을 적절하게 하면 정상화와 마찬가지로 좌측 뇌에서만 활성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뇌 영역은 학습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검사의 결과와 해석은 기능 형태, 순차 동시, 정지 회전, 부분 전체 4가지 범주로 해서 상대적인 점수를 평균에 비하여 그 아이가 받은 점수를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결론은 뇌 기능의 성격, 인지 양식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뇌 기능은 유아기에서 아동기에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뇌 기능은 영역 간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 번째, 뇌 기능은 학습과 훈련으로 교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